뼈의 기능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하라 그러면요. 아무 생각 없이 암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뼈는 뭐냐 그러면요. 건물로 보면 뭐예요? 주축 구조물이에요. 철골 구조예요. 만약 우리 인체에 뿔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지죠. 그죠? 서 있을 수 있어요? 못 서 있어요, 낙지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지한다는 거죠. 스탠드 해주는 거죠, 스탠드. 그죠? 지지. 그 다음에 뼈는요, 자, 요 갈비, 우리가 심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심장을 보면 흉골이 있고요, 흉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늑골이 이렇게 있어요. 쭉 있어요. 여기 안에 중요한 장기가 있어요. 뭐가 있죠? 심장이 있죠. 폐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기는 리케이스란 말을 써요. 그죠? 흉곽이라고 하는 말, 흉곽이란 말이죠. 케이스란 뜻이에요.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가 우리가 세 번째 보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는 뭐냐면, 자, 내가 이 뼈를 움직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근육하고 여기 건건이 있어가지고 근육이 수축하면은 줄어들고 펴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자, 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근육이 당긴 거예요. 이쪽은 놀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앞에 있는 근육이 이거잖아요. 앞에 있는 근육이. 자, 여기 보세요. 앞에 있는 근육이 되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지로 한번 해볼까요? 하지로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있잖아요. 팔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근육이 있고 여기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근육도 항상 쌍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근육이 작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근육이 밀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근육이 잡아당겨야 되죠. 그래서 근육은 예를 들어서 내전근이 있으면 외전근, 회내근이 있으면 회외근이 있고, 항상 반대, 이걸 반대 작용을 하는 것을 의학용어로 길항이라고 그래요. 길항작용이라고 그래요. 길항작용. 그러니까 근육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은 뭐 하냐? 운동을 해요. 자, 근육과 뭐가? 뼈가. 근육과 뼈가 운동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골수가 있다 그랬어요. 골수가 뭐 하랬어요? 조혈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요. 자, 혈액에는 무기물질, 인이나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돼요? 혈액을 통해서 온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모든 산소, 그 다음에 모든 영양소, 모든 무기물질, 인체에 필요한 모든 무기물질이 혈액 안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혈액에서 가다가 부족한 데 주고, 부족한 데 주고, 부족한 데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혈액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기물이 혈액에 항상 일정 부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에다 보관해요. 부족하면 뼈에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산모들이 철분제 먹죠. 왜 먹어요? 혈액의 일뼈에서요, 뼈가 필요한 것들을, 무기물을 빼다가 누구한테 줘요? 태아한테 줘버리잖아요. 누굴 통해서? 자기 혈액을 통해서 줘버리잖아요. 이게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겠죠. 가장 부족한 게 뭐야? 철분제 부족이니까.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철분제 먹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 뼈가 뭐예요? 무기물 저장소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부족하면 갖다 쓰고, 필요하면 갖다 저장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뼈를 우리가 과셔서 먹는다는 건 뼈 속에 있는 무기물질들, 이걸 우리가 섭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역할을 했다 그러면 단순히 기지기능, 운동기능, 근육기능, 운동기능 이렇게 배우지 말고, 지지기능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운동기능에 대해서 저걸 가지고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보호기능에 대해서 리케이스를 가지고 상상하고, 그 다음에 조혈기능 가지고 골수 상상하고, 그 다음에 무기물 저장하고, 이걸 상상하면서 외워야지. 그냥 외우면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상상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골을 만드는 세포 그러면 골이 있고 골이 있고 골이 있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왜요? 조상. 자,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아이고 조상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엄마가 있겠죠. 골모세포, 엄마세포.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골세포. 근데 이거를요, 골조상세포.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뭘 골조상, 골조상으로 꺼야 될지, 골조상으로 꺼야 될지, 골로 꺼야 될지 모르는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골조상세포. 골 엄마세포. 뭐가 생각 안 나면 엄마로 해도 돼요. 전혀 관계없어. 생각 안 났더니요. 진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골 조상세포, 골 엄마세포, 골세포. 상관없다고. 의문이 통한다니까. 그죠? 그러면 나, 엄마, 그 위에 나는 뭐야? 골이야. 골세포야. 엄마세포야. 조상세포야. 뭐가 이렇게 어렵냐고. 쉽게 성분해. 그 다음에 파골세포. 자, 골도요. 뭐냐면 생성되고 일정하게 생성되고 또 파괴되고 생성되고 파괴된 걸 반복하니까 생성은 되는데 파괴 안 된다 그러면 골이 어떻게 합니까? 골량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사람 죽죠. 생성과 파골을 같이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생성이고 이거는 파골세포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골의 성장이다는 거죠. 자, 앞으로 골화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골화라는 것은 뭐냐면 자, 어떤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서 자, A라는 제품을 만든다. 요 과정을 A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골화라는 것은 뭐예요? 골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면 자, 염골화라고 썼다라면 뭐예요? 염증이 딱딱해서 골처럼 됐다는 거예요. 석회성 골화다 그러면 어떠면 석회질이 골화가 됐다는 거죠. 골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뼈가 골화가 된 건 이건 좋은 거죠. 근데 살, 연부 조직, 자, 연한 부위란 말이에요. 연한 부위. 그러면 연한 부위는 피부, 근육 이런 것들이죠. 이게 골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이죠. 그러니까 관절이 골화됐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거는 병이에요. 뼈가 골화됐다. 그건 왜 병이야? 그러니까 골화가 뭔지라는 단어를 알면 아, 여러분이 상당 부분이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다. 근데 골화는 직접 뼈가 되는 거가 있고 연골의 골화 현상에 의해서 골화대가 있는데 이거는 자, 우리가 성장판만 여기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애를 낳은 8살짜리 뼈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뼈가 떨어져 있어요. 엑스레이상 그렇게 보여요. 선생님, 우리의 뼈가요,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떨어져 있어요. 엑스레이상으로는 떨어져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뼈는 딱딱한 치밀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연골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뼈란 말이에요. 부드러운 뼈인데 왜 여기를 부드러운 뼈로 했냐? 성장하려고.
그래서 이거를 성장판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얘들이 막 짧은 길을 막 뛰어댕기고 막 그러고 체력도 좋아요. 막 엄마는 죽겠는데 막 뛰어댕겨요. 근데 애들이요. 1km, 2km쯤 걸어가면 다리 아프다고 업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방에서는 네가 하루 종일 뛰면서 이것도 못 뛰어 2km가 막 뚜루팔라 그래요. 왜 그러냐? 연골이니까 빨리 피곤하다. 쉬었다 또 뛰고 쉬었다 뛰고 앉았다 뛰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체력이 좋으니까 장기 보행하면 여기가 아파요, 애들이. 연골이니까. 근데 엑스레이는 어떻게 합니까? 연골을 톡 투과해버리니까 여기는 반사해가지고 엑스레이 표현에 배치했는데 여기는 투과해버리고 여기는 반사해 오니까 여기는 반사해온 엑스레이를 찍은 건 딱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엑스레이는 반사해온 거를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17세에서 18세가 되면 이게 딱딱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연골이 딱딱해졌으니까. 연골에 의한 고라를 간접고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가지고 저 손해사정 갑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뼈가 부러져 있죠? 떨어져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아이고, 무식한 놈. 그러니까 그때는 손해사정사 쪽팔리니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성장판이고, 근데 우리 아들은 이게 10살인데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에 이제 더 안 큰다는 거예요. 더 안 큰. 그러니까 골 위축증이라든가 골 조소증, 그러니까 빨리 커서 애들 큰 거 있잖아요. 저숙증이었던 걸 볼 때 우리가 골 검사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관절 생각하면 이걸 생각하겠죠, 이런 거. 근데 관절은 뼈하고 뼈의 사이에 뼈하고 뼈를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관절이라고 그래요. 자, 관절에는 부동관절이 있어요. 자, 옛날에는 떨어져 있는 뼈인데 지금 붙어서 잘 안 움직여요. 그게 대표적인 게, 두개골을 보면, 두정골, 여기죠? 두정골. 측두골. 두정골, 측두골. 그 다음에 전두골, 후두골. 이렇게 해서 딱 펼친다면, 여기 동그랗게 원래 돼 있는데 펼친다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물론 이렇게 떨어지지 않죠. 이건 더 크니까. 왜 떨어져 있냐는 거죠. 뇌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뇌를 담고 있는 두개골도 성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가 다른 세포는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아가 반복하는데 내 세포는 죽으면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떨 때 다치기 전에 빨리 성장을 해서 빨리 닫아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애들이 한 6개월쯤 돼버리면 뇌 성장은 다 돼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뇌를 닫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 붙어요. 이걸 붙어가지고 보면 이제 나중에 두 개 뼈가 붙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어요, 가운데. 이걸 우리가 봉합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것도 관절이에요. 근데 이 관절을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시험에서 하경비인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비골이라고 하고,
여기에 경골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거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중이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골과 비골 사이가 벌어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왜? 양쪽에다 가운데 꽂아놓고 있으니까 벌어지겠죠. 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있어요, 인대가. 그러면 경골과 비골 사이에 인대, 경골과 비골 사이에 있는데 아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경비 인대인 거예요. 우리가 외울 때 하경, 비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경비 인대. 여러분들이요, 자, 관절도요, 자, 환축 관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관절 이름을 할 때 천장관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천장관절에다 써라 그러는데 천장관절이 하늘에 있나?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사이에 있는 관절이라는 걸 알면은 기름도 알겠죠. 그래서 모든 관절 이름은 뼈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그러면 천장관절이면 청골과 장골 사이에 있는 관절이다. 그러면 3점 줘요. 근데 그러면 이거 뭐예요? 자, 한번 어떻게 외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황골과 촉골 사이에 있는 관절이다. 관절 이름 중에서 자 보세요. 관절 여기서 보세요. 자, 견관절은 경관절, 주관절, 왈관절,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족관절은 여러분 알겠죠? 이 6관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관절이 뼈 관절이에요. 선생님 관절 이름을 좀 한 200개 외워야 되겠습니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환축관절, 천장관절. 미친놈이지 왜 외워? 무슨 뼈든지. 그죠? 그러면 제1경추하고 제2경추 사이의 관절에 넣어라. 그러면 제1, 제2경추 관절. 그러면 돼요. 그걸 틀렸다고 어떤 사람도 못해요. 근데 제1경추가 뭐예요? 환추라고 그러고 제2경추가 축추라고 그러니까 환축관절 그런 거죠. 근다고 해서 제1, 제2경추 관절이라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절 이름 할 때는 자, A, B 관절이야. 내가 몰라. 그러면 A뼈와 B뼈 사이의 관절이다. 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학이론을 단순히 외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보면 관절 이름 다 외웠어요. 그리고 뭐만 되면 됩니다. 자, 어깨견자, 경관절. 이건 완관절이라는 거 다 아시겠죠. 완관절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완관절이 어디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슬관절이 부었어요. 그러면 슬관절 여기라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족관절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자, 경관절을 알죠. 완관절을 알죠. 그 다음에 슬관절을 알죠. 족관절을 알죠. 고관절이라는 말은 좀 덜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주관절이라는 말은 좀 덜 들어봤죠. 그럼 고관절, 주관절 2개만 외우면 나 관절 이름 다 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의학을 왜 공부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조금은 움직인다. 그러니까 연골로 돼 있다는 거죠. 자, 추간판이. 자, 이 바깥을 싸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섬유질이라 그래요. 근데 둥그렇죠? 그죠? 둥그렇죠? 박기륜자를 쓰는 거죠. 섬유륜. 이 섬유를 영어로 뭐냐면 디스크라고 그래요. 디스크. 디스크.
그러니까 디스크에 병이 걸렸다. 이건 맞아. 디스크 병이 걸렸다 그러면 맞는데 디스크 걸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디스크는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젤리처럼 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물이 여겠냐? 우리가 물침대처럼, 자, 이렇게 내가 해요. 그러면 이 디스크는 줄어들고 여기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허리에 완충 역할을 하고 허리의 운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디스크가.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조금은 움직인다. 그러니까 연골로 돼 있다는 거죠. 연골 형성이다. 그 다음에 저기 보세요. 치골결합이라는 데 있죠. 자, 골반이 저렇게 지금 일직선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골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서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다 왜 어떻게 장기를 보관하겠어요? 여자는 여기가 어디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생식기가 있고요. 방광이 있고요. 요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는 자궁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보관하겠냐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앞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앞이에요, 앞이. 요거는 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골반이 지금.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가 뭐야? 치골결합인데, 치골결합이 뭐냐면 여자들이 애 낳을 때 이 치골결합이 벌어져야 돼. 그래야 얘가 그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남자는 여기에 벌어질 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여자는 출산할 때만 벌어져. 그러니까 이것도 관절로 부동관절이다. 조금은 벌어진다 라는 개념이죠. 근데 자,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거, 추간판이 있고 치골과 치골 사이에 결합부가 있다. 치골결합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 뭐 반부동관 이런 건 아니다. 치골결합이라는 게 있다. 치골결합이 상해에서 조금 나오니까 치골결합이라는 게 있다. 이것만 알면 돼. 그리고 나서 관절은 다 이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관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골이 있어요. 자, 이걸 관절 낭이라고 그래요. 낭이라는 말은 주머니 낭자예요. 관절 주머니다. 그리고 이 안에가 액체가 있어요. 이 액체를 활액이라고 그랬어요. 활액. 그러면 자, 관절 활액낭 해도 되고요. 그냥 관절막이라고 해도 되고요. 망막관절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떻게 붙이든지 의사들이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는데, 여러분 수험생들은요, 우리가 단어가 좀만 다르면 막 다른 건 줄 알잖아요. 자, 활액이 있어요. 다시 뭐가 있어요? 자, 연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는 거죠. 자, 항상 기본 세팅을 한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인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 세팅이 뭐가 있어요? 이제 근육으로 이제 뭉쳐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자, 관절의, 활액관절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 구조에서 이탈된 뼈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다 관절을 놔둬버리면요, 이 뼈도 단단한 뼈고 이 뼈도 단단한 뼈잖아요. 이 관절 다 상해버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주 단단한 걸로 가운데다가 끼워 놓는 게 있죠. 이거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연골보다는 굉장히 좀 딱딱한 연골이에요. 이 연골보다는 딱딱한 연골이라고, 더 단단한 연골이라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앞으로 의학에서
상자가 나오거나 형자가 나오면 모양이란 뜻이에요. 모양상, 모양형이에요. 그러면 이건 달월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반이죠. 반달 모형 연골이란 말이에요. 반달 모형 연골. 그러니까 반월상 연골이 아니라 반달 모형 연골로 상관없는 거예요. 이 반달 모형 연골, 모든 동물의 무릎에서만 이게 있고 나머지는 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연골 구조 중에서, 관절 구조 중에서 활막성 관절이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모든 동물들의 무릎은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무슨 하면 이거를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거 연골을 초자연골이라는 말을 써요. 초자연골. 자, 우리가 관절 이름 붙이기 아까 설명했던 거죠. 경관절, 주관절, 왕관절, 고관절, 승관절, 족관절을 우리가 6대 관절이라는데 6대 관절을 제외하여 모든 관절은 뼈에 첫 글자 2개를 쓰고 나중에 관절 이름을 붙이면 된다. 자, 관절의 형태는 구관절이죠. 자, 구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동그랗게 구죠. 동그란 구. 동그란. 그러면 이 구는, 자, 보세요.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골두라는 말을 써요. 골두. 그러면 저렇게 돼 있다는 것은요,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골두를 둔 거죠. 우리가 똥이 있으면 여기 딱 집어 끼워 넣고 여기서 움직이죠. 그러면은 이 골두로 되어 있는 구관절은 행동이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의학을 쉽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 봐요. 그럼 구관절이 우리나라에 우리 몸에 몇 개 있냐? 딱 2개 있어요. 어디에 있겠냐? 자, 이걸 아까 뭐라 했죠? 몸통이라 했죠? 체관이죠? 그 다음에 상완골하고 연결된 데 있죠? 그죠? 상완골하고 연결돼. 관절 견갑골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상완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대퇴골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슨입니까? 이 다리하고 팔이 몸통으로부터 자유롭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유롭게 움직여야 돼요? 지 맘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구관절은 우하로 내로 돌리고 뭐고 다 할 수 있는 관절이 구관절이에요. 그래야 몸통에 있어야 팔다리가 자유롭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팔이 더 자유로워요? 이 다리가 더 자유로워요? 다리가요? 팔은 지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다리도 막 여기까지 올라가요? 180도 올라가요? 안 그렇다고.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의학을 왜 단순하게 외우는 안 되냐 그러면 이게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가고 조금 들어가 있는 거 어떤 게 더 자유롭겠어요?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자유롭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조금 들어가 있고 이게 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탈구는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들어가 있는 게 당연히 탈구가 많죠. 그 다음 탈구가 많은 게 이거죠. 구관절이 탈구가 많아요. 왜? 구관절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구를 몸을 다 쌓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일부만 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탈구가 잘 되기 때문에 뭘로 보강하겠어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탈구가 자유로워. 뚝 하면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인생 못 살겠죠. 그러니까 뭘로 보강돼 있어요? 인대와 근육이 엄청나게 보강하고 있다. 그러면 관절 주변에서 근육과 인대가 가장 많은 데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죠. 여기가 제일 많이 보강돼 있죠. 뭐 근육이나 이건 다 막 보강돼 있죠. 왜?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들어가는데 제일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강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의학적인 걸 다 공부하면 탈구가 경관절, 그 다음에 고관절 당연히 아는데 그걸 다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외우냐는 거지. 구관절이 뭐라는 거잖아요. 구관절은 인간에서 가장 넓은 운동 범위를 줘야 돼. 그러니까 다른 운동 범위 되려면 동그라야 돼. 그죠? 이 동그랗게 되려면은 보세요. 자, 요게 관절 와야. 이제 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동이란 뜻이야. 그죠?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조그맣게 안 움직여. 조금 덜 들어가 있고 덜 들어가 있죠. 자, 이 과정. 그래서 뭐예요? 자, 탈구가 빈발하다. 어디가? 1번이 요거 고관절이 2번이다. 그 다음에 인대와 근육에 의해서 단단히 보강되어 있다. 자, 그걸 왜 외우냐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외울 게 뭐 있냐고. 다 이해하면 끝이지. 그러니까 의학이론이 암기 과목이라고 해서 줄 것과 암기하는 것은 이런 원리를 설명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 자, 과상관절이에요. 과상관절. 한쪽이 구형이고 한쪽이 소켓 모양인데 이게 아까는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얕은 우리가 이렇게 약간 들어갔고 약간 들어간 거 이걸 과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 관절들. 그러면 이거는 운동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처럼 자유롭지는 않죠. 그렇죠? 자유롭지는 않아. 그리고 구관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자 보세요. 구관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굴신 운동만 해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요거는 지 맘대로 움직이는데 요걸 한번 지 맘대로 움직여 보세요. 돼요?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돌죠. 이 도는 것은 이 관절하고 이 관절을 도와서 도는 거, 혼자 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관절의 기본은 굴신이에요. 대부분의 관절은 굴신이에요. 그러니까 관절이 움직이는 관절이다 하면 100% 굴신을 해요. 그 다음에 회대하고 회외를 할 거냐는 거하고 내전이냐 외전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걸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우리가 이렇게 했죠. 자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러냐면요. 자 이게 해부학적 구조예요. 이게 해부학적 구조가 아니야. 요게 해부학적 구조야. 팔을 다 대는 게. 그러니까 모든 해부학 책을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어. 이렇게. 왜? 이게 등이니까. 손등이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건 회내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는 건 회내. 자, 다시 말해서 봐요.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건 회전하면서 안쪽으로 온 거죠. 이거는 어떻게입니까? 회내 내전 외전이라는 얘기를 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동에서 모든 구관절은 모든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운동은요. 나머지는 우리가 굴신 운동은 다 할 수 있는데 내전 외전 하는 데는 뭐가 됩니까? 그런 거죠. 그다음 내전 외전 하는 데는 팔목하고 다리예요. 다리 족관절. 내전 외전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회전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회전이 가능한 게 요 관절이 회전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굴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굴신이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관절들은 다 굴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과상관절도 조금씩은 하는데 조금씩은 하는데 굴신이 기본이고 한번 생각해. 회내 손가락이 이렇게 좀 조금 움직여요. 이렇게 조금은 움직이는데 거의 안 움직임을 우리가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손가락 샥 돌아갔다. 이게 아니에요. 약간 될 듯 말 듯 한다는 거예요. 굴신이 중요하죠. 굴신이 늘. 자, 그러면 머릿속에 잡으세요. 자, 모든 관절은 이거 한다.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한 게 뭐냐? 자, 여기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족관절하고 완관절이 이게 가능하다. 그죠? 완관절이 가능. 자, 회내회화가 가능한 게 뭐냐? 가능하더라도 우리가 그죠? 뭐예요? 저 아까 구관절은 굴신, 회내, 회외 이게 다 100% 가져가는데 다른 관절들은 이거가 기본이고 조금씩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내전 외전이 가능한 것이 뭐냐? 팔목하고 다리는 또 자유롭게 조금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이걸 확 돌아갈 필요는 없어. 이 정도만 자유로우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이 정도만 자유로우면 돼.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팔목, 발목, 다리는 내전 외전도 할 수 있고 회내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관절이 잘 자랐고 그 다음에 이제 완관절과 족관절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이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접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비접자예요. 써서 나비접자. 그러니까 나비가 어떻게 나르냐면 이렇게 하겠죠. 요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경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이 있으면 기둥에다가 문을 달잖아요. 그때 여기 하는 거 있죠. 여기 하는 거. 이걸 경첩이라고 그래요. 이쪽에다 받고 이쪽에 받아가지고 문 열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접번이나 경첩관절은 굴신 운동만 해요. 아니,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고 닫기만 하지. 그죠? 지가 상하로도 막 움직이고 막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접번이나 경첩관절. 좀 접번이나 경첩까지 다른 게 아니라 접번 이퀄 경첩이라도 하고 접번이라도 한다는 거죠. 같은 단어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굴신 운동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장관절은 안장올련처럼 싹 올려놓는다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에,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대능형골이죠. 큰 대자, 무덤능자, 모양골자, 모양형자, 고양. 그래서 큰 무덤 모양골이에요. 왕릉처럼 보인다는 거죠. 왕릉처럼. 조그만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소능형골이 있어요. 일반 무덤. 큰 무덤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죠. 저 수근골이라는 것은, 자, 수근골이라는 거 손수자 뿌리근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요게 뿌리처럼 보이고 요게 뭘처럼 보이냐?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지. 어디에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 안에 있는 베어링이 있어요. 요 초골 사이에 8개의 베어링이 있어요. 이 베어링 때문에 완관절이 아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베어링이. 그러면 그 베어링이 또 어디에 있어요? 족근골, 수근골. 여기는 수근골, 족근골이야. 이게 뿌리근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손수자고, 그죠? 손의 뿌리에 해당되고 다리의 뿌리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베어링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어링 때문에 아까 회내, 회외, 내전, 외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자, 엄지손가락에 여기다. 자, 여기에 중수골이에요. 자, 중수골은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 이살. 여기. 수근골. 그 다음에 손바닥 있죠? 중수골. 그 다음에 요거 이제 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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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있죠? 이건 수지골이에요. 근데 수지골 중에서 여기 3개잖아요. 이게 가장 가깝죠. 근이, 중간, 원이. 근데 그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수지골, 중수골, 수근골로 이러면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요 사이,
자, 그러면 뭡니까? 여기하고 여 사이죠. 여기, 요 사이. 이 사이가 완장골이라는 거죠. 완장골.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 지울게요. 자, 흉쇄관절이라고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흉쇄관절이 몰라도 어떻게 외우라 할 거예요? 흉골과 쇄골 사이의 관절이구나. 이렇게 외우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절 이름을 다 배운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흉쇄관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환축관절이라. 그러니까 차축관절이라는 것은, 차축은 이렇게 생겼어요. 차바퀴. 양쪽 차바퀴가 있는데 이걸 차축이라 그래요. 그러면 차바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건 가만히 있고 이건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하나가 앞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첫 골이 이거고 요 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 첫 골에다 레일을 이렇게 깔아요. 홈이 파져 있어요. 이 홈을 이 골두가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레일이 있으면 이 홈을, 이게 홈이에요. 이 홈을, 이 골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양쪽 뼈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요,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똑같으면. 그러니까, 자, 여기는 첫 골이 크고 요 골이 작아요. 반대로 여기는 요 골이 크고 여기는 첫 골이 작죠. 그래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요 골이 어디에 있냐? 자, 보세요. 팔 중에서 손가락이 어떤 거예요? 대장손가락이. 이거죠? 대장이 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큰 골 밑에 있어야 될 거예요? 작은 볼. 우리가 했잖아. 이 세 개 손가락이 없어도 이 두 개 손가락이 있으면 젓가락질을 해요. 이 손가락이 없어. 이렇게 있어도 젓가락질 해요. 뭘 잡아요. 이 손 중에서 가장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 중에서 하나 있으면 대충 뭔가 잡아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약하지만. 그죠? 그래서 여기가 엄지가 있어요. 자, 엄지가 뭘 요구해? 큰 방을 요구한다고. 여러분들이요, 어디가 요골인지 어디가 촉골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엄지가 요구하는 큰 방을 요구해. 요골. 그럼 여기는 커. 그죠? 촉골은 작고. 아, 촉골은 여기가 크겠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를 보는. 그 다음에 이 골두는 여기를 레일을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차축관절이구나.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목이 있죠, 목. 자, 환추예요. 축추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축추가. 그래가지고 목에 회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요걸 운동할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우리가 환추하고 축추 사이. 이거 제2경추를 축추라 그래요. 이 축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축의 축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축, 그 다음에 허리단 말이에요. 척추. 그래서 환추 축축골절 해서 환축관절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근은 가까울 근자예요. 그 다음에 요척은 요골과 척골 사이의 관절이다. 자, 평면관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평면관절은 이게 평면관절이에요. 그러면 평면관절은 어떻게 움직여? 요게 위로 움직이면 요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자, 평명관절은 상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상하 운동을. 자, 그래서 평명관절로 견쇄관절, 흉쇄관절이 있다는데, 자,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게 흉골이에요. 그 다음에 쇄골이 이렇게 S자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견봉이 있죠. 아까 견봉. 이 견봉이 또 그러면 견봉에서 견봉이 뒤쪽으로 가는 게 견봉이고 앞쪽으로 온 게 오구인대라는 거예요. 이제 오구 돌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봉의 끝이 얼굴 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돼 있어요. 여기 견봉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호흡이 이렇게 파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 왜 그냥 모든 어떻습니까? 신경과 모든 혈관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딱 이렇게 우리가 여기가 덮여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야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신경이 이 공간으로 내려가야 이 안에서 보호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견봉과 오구돌기가 만들어 놓은 아치라고 그래요. 아치. 자, 그러면 이 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뼈하고 이거 돌기가 무슨 양? 그러면 이게 위로 내려가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밑으로 가면 이게 위로 올라가요. 바가지가.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면요. 견갑골이 안 움직여요. 근데 견갑골이 이렇게 있다가 더 올리잖아요. 견갑골이 이렇게 올라가요. 견갑골이. 그래야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바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바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딱 걸리면 여기 바가지 더 이상 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리려면요. 여기까지 올리려면 이 바가지 거의 안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안정성이 불어가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면 팔이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이 팔만 가지고 움직여요.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가면 바가지가 올라가,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이 견갑골의 바가지를 우부에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흉쇄관절과 견쇄관절이라.